체스에 정신 차려 이 친구야. 우리는 거지다. 아니 그런 슬픈 얘기를 그렇게 적나라하게 해도 되나? 말을 하나하나 우리는 그냥 거지다. 이제 우리는 그동안 빼앗은 비트코인을 모두 걸고 승부를 봐야 한다. 어떻게 승부를 보지? 웃음 참기 대결이다. 각자가 생각한 개그를 해서 한 명이라도 먼저 웃긴 사람이 모든 비트코인을 가져가는 거다. 그거 참 크립토스럽군. 좋다. 근데 누가 먼저 하지? 먼저 하는 사람이 손해 아닌가? 난 살면서 단 한 번도 웃은 적이 없으니 누가 먼저 하든 상관없다. 나도 마찬가지다. 내 별명은 박혁거세였다. 고자인 왕이라는 뜻이지. 아, 난 벌써 웃기는구만. 이런 식으로 아무 맥락 없이 막 던지면서 간 보는 건가? 좋다. 내가 시작해보지. 서른도가 옷을 벗는 순서가 어떻게 되지? 아니, 도저히 감을 못 잡겠구만. 상하이다. 무슨 뜻이지? 상하이 상하이 상하이. 위험했지만 웃진 않았다. 다음은 내 차례다. 임다가 중국어를 하면 네 아임다. 이런 허접한 것들. 이제 내 필살기를 보여줄 차례다. 긴장되는데. 넋이 나간 벌레는 해벌레. 네, 블록체인 정보통 블로킹 280화. 오늘도 체스님, 기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주 또 정해친 병맛 같은 항상 새로움에 도전하는. 체스님스러운 또 그런 정해친으로 시작을 해봤습니다. 뭐 개그가 뭐 우리 청취자분들 연령대가 어떤지는 모르지만 확실한 그 청취자분들 연령대는 높잖아요. 네. 그래서 그분들의 취향을 좀 저격할 목적으로 하지 않으셨나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아무튼 재밌었습니다.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나요? 아, 저는 요새 이제 그 골프를 배우고 있는데 이 프로님이 되게 잘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이제 최근 이제 진도가 이제 그 하체 움직임까지는 했는데 이제 마지막 남은 게 이제 풀스윙이에요. 그래서 풀스윙 이제 풀스윙 남겨두고 있는데 이제 곧 다 배워서 이제 아이언 계속 연습하면서 이제 그 뭔가 이제 그 필드를 나갈 이제 준비를 이제 하게 되는데 옛날에 배울 때는 그냥 그 억지로 배워서 그랬는데 지금 배우니까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 몸의 원리를 이제 그 배우고 있으니까. 그 제가 먼저 근황 해도 될까요? 오늘? 네네네. 아, 그 제 지인분도 이제 골프를 지금 배우고 있는데 네. 이제 한 레슨을 한 2번 정도 받았는데 거의 이제 유튜버 네. 레슨 수준이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어쨌든 그 대신에 저렴하니까. 아, 그쵸. 조금 저렴하니까. 그게 꼭 저란 소리는 아니고요. 네. 누군가입니다. 네. 누군가가. 아, 그 누군가가 2번을 받으셨다고요? 어, 아, 그랬네. 알겠습니다. 아, 그분은 뭐 지금 똑딱이 하고 계시는 건가요? 아, 그렇죠. 이제 똑딱이를 하고 그 다음에 아직 만나 뵙지를 못했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은 그분이 오히려 나중에 그냥 체스님한테 배우시면 되겠네요. 아, 그래. 아, 그러면은 그분은 저한테 오세요. 그럼 제가 네. 가르쳐 드리지. 네. 배운 거를 네. 그냥 그대로 전달해드리면 되는 거잖아요. 네. 아직 이제 뭐 또 뵐 수도 있으니까 이제 아, 이게 레슨은 레슨인데 그 자주 나타나시는 않는 약간 유령. 네. 그렇다고 합니다. 네. 뭐 아니 뭐 다 이제 값어치만큼 하는 거니까. 예. 아이, 네. 죽기 전에 뵙겠죠 뭐. 네. 혼자 하면은 재미도 없고 뭐 그럴 텐데 아무튼 응원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뭐 본의 아니게 드라마 하나를 좀 정주행을 했어요. 본의 아니게면은 이제 그 다른 분에 의해서 강제적인 시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그게 틀어져 있어서 다른 걸 볼 이제 선택지가 없기 때문에 봤는데 이제 또 오해영이라는 이제 드라마인데 옛날 드라마요? 뭐. 아, 서현진 그 씨 나오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되게 서현진님의 좀 팬이에요. 근데 어. 아이러니하게도 그분의 작품을 하나도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외모 그 스타일과 그 짤들이 돌잖아요. 또 오해영이나 이제 식샤를 합시다. 뭐 그거 짤들이 도는데 그 짤의 그 모습이 너무 이제 그 이미지가 제가 선호하는 이미지여가지고 여자 연예인 뭐 어떤 연예인 좋아해 하면 그냥 서현진 씨를 막 얘기하고 했었는데 마침 또 오해영을 이렇게 틀어놔져 있길래 한 그 이틀에 걸쳐서 18회를 다 봤다. 굉장하십니다. 9시간씩. 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다 주말에 다 봤는데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 남녀 간의 그 연애의 감정 그런 것들에 대한 디테일하고 되게 섬세한 묘사들이 되게 많이 이제 펼쳐져서 뭐 이렇구나 뭐 여자들이 요런 게 있구나 뭐 남자들이 요런 게 있구나 하면서 좀 봤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울어서 이제 그거는 그 슬픈 드라마인가요? 이제 막 어긋나니까 계속 남자 여자가 서로 좋아하는데 이제 막 서로 어긋나고 막 전 여친 전 남친 막 나오고 막 완전 진짜 대환장이에요 진짜. 막 이런 상황에 처한 사람이 진짜 실제로 있을까 싶어요. 근데 그만큼 막 엄청 슬픈 막 일들이 엄청 많은데 그래도 그 왜 히트를 쳤나 이제 알 수 있었던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두 분이나 아니면 청취자분들 중에 그런 연애 관련된 그 드라마를 장르를 좋아하시면은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 하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또 이제 오늘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볼 텐데 오늘 주제는 이제 지난주에 예고했던 대로 뭐 즉석에서 뭐 이제 뭐 기린님이 웹5를 갑자기 지난주 주제가 이제 웹2와 웹3였는데 갑자기 이제 웹5가 막판에 등장해서 그 다음 주에 해보자 해가지고 이제 웹5를 얘기할 텐데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기린 씨가 뭐 자료를 보내주셔서 저희도 읽어봤지만 한번 좀 간략하게 또 소개를 해주시죠. 일단은 그 잭도시라고 하는 그 이제 예전 트위터 창업자 그리고 지금은 이제 블록의 CTO죠. 전 스퀘어 CEO죠. 그죠? 그분이 이제 2022년 6월쯤에 이 웹5에 대한 이제 문서를 내놓고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잭도시가 운영하는 프로젝트가 총 5개 정도가 있는데 이제 그 뭐 블록이라는 앱, 그다음에 뭐 타이달, TBD, 뭐 라이트닝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전체적인 프로젝트의 철학을 아우르는 이 웹5라는 이제 문서와 이 철학을 이제 만들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가 뭔지 먼저 말씀드려볼게요. 일단 웹5는 웹2 플러스 웹3 이렇게 해서 이제 5가 된 거고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웹3가 아직도 뭐 탈중앙화니 어쩌고이긴 하지만 그 웹3 서비스의 대부분이 이제 인터넷, 클라우드, 뭐 특히 뭐 아마존, 뭐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이런 데 의존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도 완전히 탈피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이 중앙화된 서버도 아예 없이 탈중앙화된 뭔가 뭐 토렌트스러운 약간 그런 데부터 시작하겠다. 이런 게 이제 사실은 좀 모토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존에 이제 뭐 PWA라고 해서 프로그레시브 웹이라고 해가지고 일반적인 뭐 서버 인터넷을 통해서 보는 웹이 있었다면은 이제 나타나는 웹은 디센트럴라이즈드 웹 플랫폼이라고 해가지고 DWP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이제 전반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크게 3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DID, 두 번째는 이제 Verifiable Credential.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신뢰 검증 문서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세 번째는 Decentralized Web Node, 탈중앙화된 웹 노드. 그러니까 토렌트 같은 거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이제 간단히 요약해드리면 뭐냐면은 이제 뭐 아무리 예전에 뭐 탈중앙화 우리 웹3에서 다 얘기한 탈중앙화는 결국 뭐였냐면은 자산의 탈중앙화였던 거거든요. 자산을 내가 이제 원래 그걸 서버가 다 들고 있다가 웹2에서 서버가 들고 있다가 자산을 이제 유저가 들고 가게 되는 그런 게 이제 웹3였는데 웹5에서는 이
자산을 내가 뭐 보고 이런 서비스 전체적인 서비스 그리고 뭐 내가 뭐 접속하는 모든 나의 데이터 네. 이제 그냥 자산을 넘어서 나의 아이디, 신분증 그리고 내가 접속하는 서비스들조차도 다 탈중앙화 시키겠다. 이게 사실은 네. 웹5인 거고 그런 과정에서 나도 DID로 표현이 되고 네. 그다음에 그 서비스가 돌아가고 있는 노드, 서버 이런 것도 네. 사실은 다 DID로 표현이 되고 그걸 이제 뭐 디센트럴라이즈드 웹 노드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 네. 이 상호간에 이제 서로 이제 디센트럴라이즈드니까 탈중앙화니까 서로 모르잖아요. 네. 뭐 비트코인처럼 트러스트리스 네. 한 거니까 네. 네. 여기서 서로 어떻게 믿을 것인가 했을 때 그 크레덴셜이 들어간다. 이렇게 네. 이제 기본적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저는 이제 그 지난주에 처음 이 기린 씨가 말씀해 주셔서 웹5라는 이제 용어를 들었는데 그때 이제 그냥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웹5 그 2개 더한 거예요? 했는데 진짜 더한 거예요. 진짜 더한 겁니다. 그래서 되게 당황스러웠지만 좀 재밌는 컨셉이었던 것 같고 사실 이제 저도 글을 읽으면서 이게 개념이 좀 잡힐 듯이 안 잡히는 뭔가 이제까지 우리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더 그런 것도 있을 텐데 이게 뭐 그래서 어떻게 쓰여질 건지 사실 막 명확하게 그려지는 개념은 아니었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네. 지금 봐서는 뭐 아직은 이 프로덕트 전체가 다 나오진 않아서 네. 아직은 뭐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네. 어쨌든 우리가 지금은 뭐 아무리 탈중앙화 서비스를 하더라도 그걸 운영하는 사람은 아마존 서버에다가 이제 네. 웹사이트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해가지고 사실은 서버 비용을 내야 되는데 네. 앞으로는 토렌트처럼 이제 어디에 딱 돈을 내면서 지불하는 게 아니라 그냥 딱 토렌트처럼 막 여러 군데에서 이제 탈중앙화된 형태로 뭐가 서비스가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럼 나는 아마존이 아니라 그런 탈중앙화된 노드들에 접속을 해가지고 네. 거기서 돌아가고 있는 서비스를 어떻게든지 보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네. 걔네들을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 했을 때는 원래는 아이디 패스워드를 사용하던가 아니면 뭐 메타마스크의 개인 키를 사용하던가 이런 방식을 사용했는데 이제는 이 DID라는 친구를 사용을 하겠다. 뭐 네. DID를 어떻게 쓸지 모릅니다. 근데 네. 이제 그런 친구를 사용하겠다는 거고 이제 개인이나 뭐 그런 노드들도 DID를 사용하지만 이제 단순히 아이디를 넘어서 뭔가 뭐 단체도 있을 거고 네. 그다음에 뭐 이 친구가 어떤 서비스를 하는지 뭐 그런 여러 가지 신뢰도에 관한 문제가 있을 텐데 그런 신뢰도를 아까 뭐 verifiable credential 뭐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어쨌든 그런 인증서 같은 걸로 해결하겠다. 이런 얘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잭도시 선생님께서는 네. 말로만 하고 있지 않고 엄청난 돈을 쏟아 부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다 네, 동시에 네, 네. 진행을 네.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기반은 사실은 비트코인. 기반은 비트코인이고 거기서 이제 비트코인은 너무 비싸고 막 그 시간도 오래 걸리니까 네, 네. 라이트닝 네트워크에 상당히 주력을 하고 있고요. 네. 이제 거기에서 뭐 하드웨어도 뭐 단말기도 만들고 막 포스도 만들고 막 이것저것 다 만들고 있어요. 네. 그거를 하고 있고 거기에 올라가는 그 인프라를 만들면서 거기에 올라가는 가장 첫 번째 서비스를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타이달이라고 하는 그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가 있어요. 그거를 통해서 뭔가 이제 자기의 전체 그 큰 그림을 달성해 보겠다. 약간 이런 그림을 그리는 것 같아요. 타이달도 직접 개발하는 건가요? 그렇죠. 그 타이달도 프로젝트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블록에서 운영하는 프로젝트가 총 5개 정도가 있는데 네. 4개는 사실 인프라에 가깝고 네. 뭐 이제 그 TV덱스라고 하는 뭐 탈중앙화 뭐 비트코인 거래소 뭐 이런 네. 것도 있고 그다음에 뭐 라이트닝 네트워크 그다음에 그 스퀘어 블락 뭐 이런 앱도 있고 근데 이제 마지막 타이달만이 약간 진짜 일반적인 서비스의 성격을 띄어요. 멜론이나 이런 것처럼 네.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의 성격을 띄는데 어쨌건 사람들이 많이 쓰기 위해서는 뭐 당신이 금융을 넘어서 이런 몰라도 어쨌든 음악이든지 뭐 유튜브든지 약간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사람들이 쓸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네. 한 것 같아요. 근데 놀라운 점은 저도 사실은 이제 제가 예전에 한번 이 블로그 얘기하면서 타이달 뭐 한번 싹 스쳐 네, 지나가서 네. 언급은 한 적이 있는데 네. 뭐 실제로 쓰는지는 사실 저도 잘 몰랐어요. 근데 제가 다니는 커뮤니티에 막 몇 군데 왔다 갔다 해보니까 음악 고음질로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가 질문을 올렸는데 네. 뭐 어떤 사람이 타이달 한번 써봐라 이렇게 딱 댓글 단 거예요. 타이달을 쓰긴 쓰나 보다.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이제 아직까지 뭐 멜론이나 뭐 이런 거의 위치를 대체하지 못하겠지만 네. 아무튼 뭐 잭도시의 이러한 여러 가지 시도들이 알게 모르게 좀 다가오고 네. 있어가지고 뭐 한번 언급을 드렸습니다. 저는 좋은 시도인 것 같고 그 개념 자체가 제가 이해했을 땐 저는 이제 최대한 쉽게 이해하려고 하는 그 습성이 있어서 이제 제가 이해한 바로는 그러니까 웹2와 웹3를 어떻게 합쳤냐
라고 생각했을 때 이제 웹2는 이제 클라우드를 써가지고 이제 뭐 웹이든 앱이든 그렇게 운영하는 게 이제 웹2의 형태였는데 이제 그 웹2에서 쓰던 그 클라우드 형태를 그냥 블록체인으로 대체를 하겠다. 좀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블록체인은 사실 누구의 소유가 아니라 이제 모두에게 열려 있는 거고 노드 운영자가 있는 이제 그런 시스템이다 보니 그런 블록체인 전체 그 자체를 클라우드처럼 쓰고 근데 거기에 이제 모두가 참여할 수 있다 보니까 아무나 막 이제 막 똥이든 뭐 금이든 다 이제 그렇죠. 어우러져 있을 테니 버무려져 있을 테니 그거를 이제 똥인지 된장인지를 검증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이제 두는 거죠. 이제 이제 신뢰를 얻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구조로 일단 이해를 했고요. 그리고 여기서 굉장히 이제 그 얘네 블록이 엄청 내세우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비트코인을 쓴다. 우리는 추가로 토큰 발행 안 한다. 이게 되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비트코인 블록 거 아니잖아요. 비트코인은 누구의 소유도 아니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쓰는 거는 되게 말이 되고 만약에 얘네가 웹5 막 그 탈중앙화 뭐 웹이라고 해놓고선 자기네들 토큰을 발행을 해서 이걸 쓰게끔 하면은 그거는 이미 탈중앙화가 깨져버리는 거니까 그게 말이 안 될 뻔했는데 역시 도시 형님은 조금 더 좀 디테일을 살피는 것 같다. 저는 이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이게 사실은 이게 저도 그 비탈릭만큼이나 잭도시는 진짜 인정을 하기 때문에 뭐 이런 취지 자체는 저도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사실 토렌트 방식이 우리가 익숙한 면도 있어요. 그 뭐 야동 받을 때도 토렌트 이제 많이 봤잖아요. 불법이지만. 네, 그러니까 그걸 잘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은 떠올리기가 어렵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토렌트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이 그 파일을 다 갖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뭐 야동 1시간짜리 중에 5분만 갖고 있다. 그러면 그 5분짜리의 파편들을 이제 모아가지고 이제 1시간을 만들어내는 그런 원리잖아요. 근데 토렌트에 맹점이 있어요. 그 참여자가 게으르다는 점이에요. 어떤 참여자? 그 올리는. 네, 그러니까 이 전제는 뭐냐면은 제가 그 5분 분량의 야동이 있는 그 영화로 하시죠. 예, 그거를 그 컴퓨터를 켜놓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접속해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그냥 그 관리를 안 해요. 그냥 꺼요. 그럼 5분 남긴 그 분량만 받으면 되는데 못 받는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거거든요. 코인을. 그렇죠. 지금 여기는 이제 코인을 발행을 안 했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그 게으른 참여자들을 부지런하게 만들 유인 동기가 이제 많이 적다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실제로 제가 경험했던 거예요. 그렇게 불법 다운로드 받다가 랜섬웨어 걸렸어요. 실제로. 그 악성 코드가 들어가 있는 걸 받으셨어요? 네, 그걸 받았어요. 그걸 거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익명을 했을 때 누가 좋아하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웹2 방식이 고객 입장에서는 엄청 편하잖아요. 네. 솔직히 개인정보 그거 개인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이미 지금 LGU 플러스도 터져가지고 이미 주민등록번호는 저기 중국 사람들이 아마 잘 활용하고 있을 거예요. 다 그러려니 하고 있죠. 사실 그런 상황에서 뭐 익명의 뭔가를 이제 만들어낸다는 거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시도하는 거는 되게 좋은데 그게 누가 좋아할까 했을 때 결국에는 범죄자가 좋아할 확률이 높거든요. 그렇죠. 사실 정직한 사람은 익명이든 아니든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은 그게 오히려 기술적으로 더 편리함이 있어야 되거나 아니면은 이제 뭔가 이익이 있어야 되거나 지금 이렇게 가야 되는 건데 어쨌든 취지 자체는 어쨌든 이 탈중앙화라고 하는 그 개념을 구현을 해보겠다라는 취지 자체는 좋은데 지금 보면은 코인판이 딱 그렇잖아요. 제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자금 세탁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실제로 쓰는 사람들이. 그러면은 이제 여기 스트리밍 서비스는 당연히 잭도시가 이제 그 건전한 케이스를 만들기 위해서 자기가 직접 컨트롤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그 타이달도 그렇고 그 프로젝트는 오케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더 커지려고 그러면 잭도시의 그 통제 밖에서 이제 일어나야 되는 게 진짜잖아요. 그게 탈중한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이뤄질 수 있는 유즈 케이스가 뭐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막 불법 야동 얘기가 한 게 왜 그러냐면은 영화를
돈 내고 본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도 다 이제 인식을 하는 바예요. 그러면 네네. 그 돈 내고 영화 음악을 사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정당한 대가를 돌려주자라고 하는 건전한 이제 그 소비 문화가 이제 네. 정착되고 있는데 이제 여기를 썼을 때 뭐 기술적으로 편리한가 뭐 이랬을 때에는 다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네. 사실 토렌트 엄청 불편하잖아요. 그냥 뭐 가가지고 뭐 로그인 해가지고 뭐 결제해서 다운로드하면 한 방인데 그걸 딱 네. 켜가지고 막 그 시드 찾아야 되고 막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같이 고민이 같이 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되게 좋은 불법 사이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 이제 유즈 케이스도 지금 타이달도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제 크립토계가 지금 여기도 그 기린 씨가 보내준 거기 글에도 나와 있는데 크립토계가 아무런 유즈 케이스들을 못 만들고 있다라는 것 자체를 알고 있었으면은 그 유즈 케이스랑 같이 가야지 맞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저는 그 체스님 말에 일단 공감은 하고요. 근데 이제 한편으로 드는 생각이 이 불법 영상이나 영상물이나 뭐 어떤 그런 저작물들이 그 올라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뭐 웹2도 못 먹잖아요. 뭐 올리는 걸 누가 막아요? 그렇죠. 검열을 하죠, 검열을. 검열을 하는데 저는 이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하신 대로 좋은 유즈 케이스를 더 많이 올리게끔 유도를 해야 돼요. 사실 이제 저는 솔직히 불법 모든 막 그 악용 사례들 솔직히 엄청 많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지만 그거를 막을 방법이 사실 지금으로서는 마땅히 없는 상황이라면 내버려 두되 어차피 뭐 자유롭게 쓰는 거니까 내버려 두되 더 좋은 것들이 더 많아지게끔 팍팍팍 장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사실 그게 그 부분이 이제 인센티브 부분인데 그렇잖아요. 그렇죠. 막 카카오 페이지 이런 데 보면 웹툰 작가들 네. 해주려고 막 돈 주고 막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이제 여기는 이제 코인이 없다. 취지는 좋은데 비트코인을 주는 거 아니야? 보상으로? 아니죠. 그럼 비트코인은 누가 줘요? 네, 그러니까 아, 사실 그러네. 그 얘기를 하려고 네, 했는데 네, 제가 네, 네. 지금 어쨌건 이 전체 프로젝트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채굴을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 이런 부분이거든요. 왜냐면은 여기에 온보딩을 시키려면 비트코인이든 어떻게 그 라이트닝에서의 그 1사토시든 어떤 식으로든 그거를 좀 줘가지고 온보딩을 시켜야 되는데 네. 그게 이제 너무 채굴자한테만 쏠려 있으면은 좀 네트워크가 불균형이 심해지니까 이제 그래서 막 제도씨가 예전에 뭐 채굴기 개발하고 뭐 하겠다고 이런 얘기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뚜렷한 뭐 해결책은 없는 것 같고 그게 좀 해결돼야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사실 일단 개념 자체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물론 당연히 이제 우려스러운 부분도 뭐 당연히 있을 테지만 뭐 이제 그건 만들어 가면 되는 거고 보완해 가면서 만들어 가면 되는 거고 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뭐 접어라 이럴 수는 없는 거니까 일단 저는 장점이 더 많이 보이기는 하는데 사실 중요한 건 유저가 편하게 생각할까 사실 그게 최고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사람들이 뭐 지금 인터넷을 불편해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기린님은 굉장히 싫어하지만 개인정보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냥 무감각해졌어요. 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 기린님은 되게 그거를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막 이런 지금 상황인데 꽤 많은 사람들이 체스님과 저같이 그냥 아이씨 어차피 다 개인정보 다 떠도는 거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면 사실 DID에 대한 필요성도 못 느끼는 사람이 꽤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제 DID도 별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생각 안 하고 인터넷도 웹2도 지금 잘 쓰고 있는데 갑자기 뭐 웹3, 웹5 뭐 이런 뭐 우리 필요하지도 않은데 필요하지도 않은데 쓰려면 그게 굉장한 이점을 가져다 줘야 되는 거잖아요. 뭐 보상이 됐든. 뭐 이게 아무튼. 그 제가 지난주에 방송하고 나서 저기 빅블루 형님이 뭐 화난 거 있냐고 기분 안 좋냐고 그래서 저는 항상 방송 때 화가 나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헐크예요? 네, 제가 이제 어쨌든 이 프로젝트는 되게 좋게 보니까 이제 긍정적인 부분을 그러니까 방금 이제 길버님이 이제 얘기해주신 좋은 게 뭐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확장이 됐다고 쳤을 때는 DID가 왜 좋냐면 미국에 갔어. 네. 미국 갔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뭐 앱이나 이런 것들은 다 국가의 제한을 받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거기서 작동되는 우버라든지 네. 환전이라든지 그러면은
내가 그 USB에다가 DID 그 가지고 가게 되면은 그냥 미국에 PC방 가가지고 환전할 수 있고 우버 부를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로밍이 필요 없는 거예요. 로밍이. 뭐 무슨 뜻인지 아시죠? 네. 와이파이만 있으면은 그냥 그 환전도 되고, 그러니까 국가에선 되게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네. 불법적인 거 다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내가 이제 거기서 뭔가 그 서비스를 받고 싶어요. 그럼 거기서 뭔가 구매를 하거나 뭐 쿠폰을 사거나 이렇게 됐을 때 그 체인 위에서 발행하는 쿠폰이라든지 서비스는 국적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아요. 얼마든지 접근할 네. 수 있는. 예. 중국에서도 가능해요. 왜냐? 그거는 중국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냥 인터넷 상에서 네. 되는 거기 때문에 중국이 막을 방법이 없어요. 네. 중국 가서도 뭐 위안화 바꾸고 싶으면은 거기 그냥 네. 개인 뭐 이렇게 환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한 거. 아프리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이제 영화 서비스라든지 뭐 넷플릭스 이런 서비스에 해당된다기보다는 그런 이제 해당 현지에 갔을 때 뭔가 이제 국적을 이제 막 넘나들 수 있는 그런 류의 서비스에 적합하고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의미가 있는 게 이제 그러니까 잭도시가 이 싸움에서 이기면 그러니까 구축을 하게 되면은 이제는 화폐 시스템이 정말 달라질 수 있는 환경이에요. 네. 뭔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이제 이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고 와서 이제 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환전 필요 없이 가서 꽂아가지고 뭘 하거나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부도 그냥 거기서 하면 돼요. 네. 그러니까 아예 그 중개자가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리고 화폐가 여러 개일 필요도 없어져요. 네. 어차피 여기서 저기서나 다 똑같이 쓰는 네. 거니까.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하게 되면은 이 컨펌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스무스하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10분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내가 10분을 계산해가지고 먼저 그 지불 결제를 먼저 시작을 하고 뭐 10분 뒤에 뭐 찾아간다든지 이런 거 이제 배달도 한 20분 뭐 30분 걸리잖아요. 그럼 먼저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해놓고 네. 컨펌 요리하다가 이제 컨펌 되면은 그때 이제 배달을 해준다든지 뭐 이런 류의 이제 유즈 케이스가 이제 계산되어서 나오겠죠. 그 시나리오를 깔끔하게 얘네들이 만든다고 하면은 그거는 이제 그 혁신이죠. 왜냐하면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여기는 중앙에서 발행한 화폐가 없기 때문에 가즈아가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아주 그 가치 중립적인 지대, 그러니까 네네. 그 국가로 따지면 약간 스위스적인 그런 네네. 그런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 길은 멀지만은 어쨌든 이 방향 자체는 되게 네. 좋다고 생각하는 거죠. 저도 이 부분이 굉장히 강력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앙기관에서는 또 우려를 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또 이제 많은 장점 중에 이제 장점 중에 또 이제 우려스러운 부분이 속도 문제. 이거가 사실 고질적인 어떤 그 지적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웹5가 사람들이 잘 쓰려면 결국에서 거기에 올라가는 컨텐츠들이 웹2에서 하는 것만큼의 속도는 적어도 나와줘야 돼. 어떤 서비스가 됐든지, 뭐, 타이달이 됐든, 뭐가 됐든. 근데 솔직히 그걸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그러다 보면은 굉장히 어떤 그 원시적인 형태의 컨텐츠들만 초반에는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실 이게 우리나라 환경을 생각하게 되면 굉장히 구려요. 근데 남미를 생각해 보자고요. 이게 저는 이제 그 세계 여행을 좀 다녀봤잖아요. 네네. 어떤 게 있냐면은 남미는 이렇게 그 납치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총으로 협박해가지고 이제 네네. 그 자금을 탈취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래서 그 남미 여행자들 보면 허리띠 안에 그 주머니가 있거든요. 거기에 다 돈을 집어넣어요. 허리띠 안에 주머니. 허리띠 안에 네. 허리띠를 풀으면은 그 이렇게 벨트 안쪽에 있잖아요. 여기 구멍이 있어요. 그 끼워 넣으라고. 돈 넣으라고. 길게. 네, 그러니까 거기다가 끼워 넣으면은 이제 그 괴한이 돈 달라고 그러면 지갑 꺼내서 줘요. 나머지 돈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이런 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손 들어 그럼 지갑 다 줘요. 근데 사실 거기 돈이 없거든. 어디 있냐면은 USB 내 개인키에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류랑 그 다음에 이제 그 남미 같은 데는 지불 결제 시스템이 발달하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ATM도 많이 없고 이렇게 됐을 때 거기서의 10분과 우리나라에서의 10분은 그 가치가 다르거든요. 우리나라는 진짜 10분 너무 길잖아요. 근데 거기는 10분이면은 10분밖에?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환경으로 계속 가야 된다는 거죠. 아프리카는 전혀 없어. 전혀 없어가지고 저기 밖에 나가면은 막 기린 코뿔소 다니고 있는데 돈을 뽑아야 돼. 그랬을 때 거기다가 ATM기를 설치할 수 없잖아요. 근데 거기서 급전이 필요해. 그럴 때는 이제 말이 되는 거죠. 왜냐면 거기는 와이파이는 깔려 있으니까.
이게 항상 이런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할 때마다 드는 생각이 첨단 기술인데 적용할 때는 후진국밖에 그러니까 엄청 최신 기술이잖아요. 근데 이게 선진국에서는 오히려 쓸 때가 마땅히 없고 오히려 되게 개발도상국이나 이런 데에서 근데 그게 맞는 게 네. 그 앱이 나왔을 때 중국이 바로 신용카드 결제 뛰어넘은 거잖아요. 네. 사실 그런 게 맞아요. 거기다가 인프라를 깔 수 있는 게 사실 기술이지. 왜냐면 비용이 안 든다는 거니까. 여기 있는 거는 사실은 그 우리나라가 IT 그 기술이 너무 뛰어나가지고 네. 그 결제 인프라가 오히려 더 후진국스럽게 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런 블록체인이 탈중앙화라기보다는 되게 평화와 평등을 위한 기술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아니, 그 저도, 탈중앙화보다도 이제 그런 좀 개발이 더딘 그런 국가들을 굉장히 한 단계 쭉 끌어올려주는 그래서 동등한 이제 위치로 이제 만들어주는 그런 기술이라는 생각이 좀. 근데 그거는 모든 기술이 다 그래요. 왜냐면 활자 기술도 그 정보를 귀족 계층에서만 독점하고 있는 거를 이제 일반 시민들한테도 지식을 나눠주게 된 거고. 그렇죠. IT도 처음에 군사용 목적으로 강대국만 소유하고 있는 거를 이제 인터넷을 이제 보편화시킴으로써 정보가 평등화되는 과정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그 데이터가 이제 많아지면서 그걸 독점하느냐 뭐 못하느냐에 따라서 또 여기도 그 빈부격차가 이제 생기는데 마찬가지로 블록체인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런 IT를 활용한 금융 인프라를 못 가진 나라들한테 금융 인프라를 갖게 해주는 것 자체가 그래서 미국이 싫어하잖아요. 내가 이걸 가져야 되는데 이 금융 권력을 나눠주게 되면은 그러니까 모든 기술은 저는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써야 된다. 그리고 그게 이제 그 인류의 그 보편 타당한 어떤 가치를 이제 그 평등하게 실현할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래서 이제 자꾸 코인 가지고 막 가지라 이러는 것 자체가 되게 안 좋게 보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왜냐면 이런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이제 인류가 모두가 그 소득 수준이 올라가게 되면은 시장 규모는 자연스럽게 커지는데 이게 안 되는 애들끼리 막 해가지고 막 어떻게든지 코일링에 돈 뜯어먹으려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정말 기술로 큰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이런 류의 사고를 한다기보다는 되게 그냥 잔챙이들 삥 뜯는 정도의 양아치 같은 행위이기 때문에 제가 맨날 방송을 하면서 화가 나는 거예요. 지금 살짝 났는데. 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이 되게 그걸 가지고 신기술이라고 하니까. 근데 이제 이런 문제가 진짜 기린 코뿔소 뛰어다니는 데에다가 금융 인프라를 딱 설치를 해줘서 미국도 건드리지 못하는 이 정도의 큰 꿈이 정말 그게 그러니까 제가 잭도시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네들은 생각하는 사이즈가 다르거든. 잘생겼어요, 그리고 잭도시. 근데 좀 점점 이상해지고 머리도 그렇고 머리를 그 삭발을 해버려서 수염은 기르고. 네, 그래서 위아래를 바꿔버리는 느낌이 드는데 아무튼 뭐 기린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뭐 사실 이제 그러면은 제가 좀 마음에 안 드는 점 얘기해보면은 마음에 안 드는 점이요. 네, 아니 그 라이브러리를 개발하는데 되게 어려운 언어로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갖다 쓰기가 쉽지가 않다. 좀 갖다 쓰기가 쉬워야 이제 이제 저 같은 바보들도 지금 많이 갖다 쓸 텐데 이제 좀 쉬운 언어로 좀 개발을 해주고, 그러니까 쉬운 프로그래밍 언어 그리고 쉬운 단어로 좀 표현이 많이 되면은 좀 더 많은 그 좋은 생태가 형성될 것 같다. 네, 이 정도. 그게 뭐 그러니까 어렵게 만든 게. 자기네들도 그럼 어려울 거 아니에요, 만들 때도. 그렇죠. 근데 이제 거기 분들이 이제 굉장히 뛰어난 천재들이 많으니까 뭐 러스트 막 이런 거 쓰거든요. 그러니까 뭐 굉장히 유명은 한데 쓰기는 어려운 진짜 그런 막 언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제 좀 아직은 대중화가 막 엄청나게 됐다기 보기는 어려운 언어라서. 네. 그러니까 뭔가 그러면은 그 어떤 개발에 대한 그런 이제 후발주자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일부러 어렵게 한 걸 수도 있나요?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뭐 아무튼 이제 그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겠죠. 뭐 성능도 이슈가 있을 수도 있고 뭐 거기에 전문가가 거기에 익숙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생태가 커지려면 어쨌건 쉬운 언어로 좀 이것저것 만들어줘야 좀 많이 쓸 수 있지 않을까. 본인들이 원하는 것도 사실 많은 사람들이 쓰는 거기 때문에 그러려면은 확실히 그래야. 불만이 하나가 더 있는데 한 줄로 평가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린님 보내주신 글 중에 되게 그 재밌었던 게 웹5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 웹5라고 해놓고선 블록이 그 웹5에 대한 글은 왜 웹2에다가 맞아요. 올렸냐? 왜 구글 드라이브에도 구글 드라이브에 올렸냐? 아니 저도 그것도 그렇고 웹1은 이제 13년 동안 지속됐고 웹2는 15년 동안 지속됐고 웹3는 1년,
4는 0일 동안 있었는데 왜 5는 도대체 예. 얼마나 지속될까? 네. 이게 한줄론평 같이 됐네요. 네. 예. 그럼 한줄론평 이제 해보시죠. 네. 잭도시가 있는 한 크립토판이 망하지는 않을 것 같다. 맞아요. 이게 막 일론 머식이랑 막 마크 막 저커 머식이랑은 좀 행보가 확실히 아니 그 꿈의 사이즈가 다른 것 같아요. 멋있어요. 네, 멋있고.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주제와는 상관없지만 체스도 맘 먹으면 칭찬 잘한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마이너스 80% 먹었는데 친구 블록 주식 어떻게 할 거냐. 친구입니다, 친구. 친구. 어떤 주식을. 리멘 아니에요, 리멘? 리벤 말고 다른 친구가 또 있는데, 이제, 제가 처음에, 저도 있는데, 물론, 제가 제 친구한테 이제, 그 친구가 이제 주식을 많이 하는 친구라서, 야, 미국의 IT 중에 괜찮은 거 추천해봐서, 당연히 저는 이제, 코인쟁이니까, 야, 그, 스퀘어 얘기했는데, 이제, 그 다음 주가 돼서 갑자기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80%였어요? 저는 블록 주식 사고 싶은 내용인데. 네. 그 미래 테슬라처럼 테슬라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 친구가 마이너스 40%일 때 막 울어가지고 제가 그때 샀거든요. 네. 근데 저도 마이너스 몇십 %. 그 친구는 80%, 기린님은 40%거든요. 굉장합니다. 아무튼. 네. 아무튼 사실 주식이든 코인이든 뭐 존버하면은 언젠가 또 빚 볼 수도 있고 지금 사실 장 자체가 안 좋잖아요. 모든 그렇죠. 장이. 그러니까 그 친구분과 이제 들어가신 모든 분께 심심한 이제 사과래 이제 위로의 말씀 건네드리면서 오늘 블로킹 280화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좀 알차게 또 얘기한 것 같아서 굉장히 네, 주제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럼 지난주는 좀 그러니까 새로운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다음 주에는 이제 제가 또 주제를 한번 심기일전해서 잘 한번 선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알찬 주제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두 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